네,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러시아 시장을 실질적으로 나라가 그런 상태예요. 유니폼이 뭔가 안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이번 주 중간 시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연중 의장 말 한마디에 시장이 지금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좀 깊게 밀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좀 그랬는데,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기술적 지지 맥점에서 거의 V자 반등이 나왔던 것은 반기 그 통화 정책 보고서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달 다다음 주 예정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한 0.25% 포인트 지금 기정 사실화 되는 듯 싶었는데, 예, 어제는 이제 그 통화정책 보고서를 토대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의회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었죠. 예, 근데 이제 불과 2, 3일 만에 또 발언이 또 바뀌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강한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불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불과 이제 한 달 전 데이터에서 보았던 그 완화 추세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역전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 서비스 관련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온 듯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발표했던 것도 원래 그 12월 대비해서는 0.1%포인트 낮아지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음 주 14일 날 발표할 인플레이션 지수가 잠깐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통화 정책 보고서 상으로 나왔던 금리 인상 그 전망치가 0.25에서 0.50으로 불과 한 3, 4일 만에 파월 말 한마디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지난주까지는 31%였는데 어제 그 파월 발언 이후에는 거의 70%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오고 아울러서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현화됐죠.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방에 지난주 고점이었던 1324, 5원까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 시장이 이제 20일선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21선하고 61선 다우지수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선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그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으로 21선을 그저께 돌파했다가 바로 좀 되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힘이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어제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약보합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에 머물 겁니다. 그래서 121선을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을 크게 이탈 안 하면 단기 쌍바닥 이후에 다음 주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어제 그 파월 발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3월 22일 날 FOMC 회의에서 0.50%포인트 0.5 금리 인상은 지금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어제하고 이제 이번 주에 미리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주가는 높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번 달 그 글로벌 경제 지표하고 일정 캘린더 이 스케줄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우리 그 선물 옵션 우리 시장 동시 만기죠. 예, 동시 만기면은 일단 이 파생 시장 영향은 일시적으로 조금 벗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내일 지나고 나서 물론 이제 만기 이후에 또 후폭풍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일단 감안한다라면은 다음 주 14일 날, 그러니까 이 3월 달 같은 경우는 14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요게 아마도 어제 그 파월 발언을 우리가 어 파월 발언을 듣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1월 대비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14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조절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 동시 만기죠. 다음 주 17일 날이. 그리고 이제 22일 날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0.50 정도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비중 및 템포 조절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2월 달부터 뭐 이번 주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게 이제 주도주가 뭐냐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소위 얘기하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로 지금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20조 원을 어제까지 뭐 넘겼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전기차 관련 선발 기업들의 시가총액, 주가 많이 오르면서 상위에 지금 포진돼 있어요. 상위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코스닥 전체 지수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주가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 코스닥 지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주가를 차트를 제가 이제 같이 지금 비교해서 올린 겁니다. 1월 2일 날 저점 주고 나서 2월 초까지 지금 찌글찌글 하다가 그죠? 1월 말이죠. 그래서 2월 초부터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전체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그 공매도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분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2018년도 이래 5년 이래 지금 최대 규모로 지금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신용거래 대주가 많이 좀 낮아졌어요. 지난주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거래 대주 잔고가 제가 봐서는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추세도 돌파를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 BM하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번에 이제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아니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작년부터 주가 장기적으로 조정이 났기 때문에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오른 것도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아마 그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테슬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주가라는 것은 뭐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이제 결국은 이제 끝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상당히 가열권이라는 얘기죠,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대표 종목군들이. 저는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 뭐 다음 주부터 뭔가 시장에 뭐 수급의 이동이라든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무한정 지금 올릴 수는 없고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더라도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MF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싸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전형적인 이태리 장인 패턴인데 지금 이게 핵심 노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 월봉의 핵심 노고 추세도인데요.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뭐 한 22년 정도 추세예요. 지금 현재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월봉 핵심 노고 추세를 보게 되면 이번 달에 이 상단 채널 상단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 라인에서 치고 가기 힘듭니다. 그죠? 예. 이렇게 주가가 23년 동안 이 트렌드, 그러니까 하단 오게 되면 여기서 반등.
그죠? 중간 트렌드에서 일시적 이탈했다가 다시 또 반등.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주가 지금 지난달에 급등 나오고 나서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 조정이죠. 근데 LNF 같은 경우도 이 대세 로고 핵심 추세도 천정 구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 핵심 노고 차트 보여드리면서 고점이 왔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막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이들 종목군에서 치고 가기는 힘든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오늘도 지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목도 예. 그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도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 지금 천정 라인에 왔습니다. 이 두 달 연속 지금 급등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급등이 나오고 현재 지금 이번 달에 이 상단 채널 상단 라인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난 작년 같은 경우도 딱 이 라인에서 한번 얻어맞고 계속 조정이 나왔던 것이죠. 두 종목 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 단기적으로 급등 났다 해가지고 신규로 지금 최근에 보니까는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계속 따라붙는데요.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따라붙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대세 저항선, 그러니까 채널 상단에 지금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되면, 그럼 이후에 코스닥이 어떤 뭐 테마라든지 어떤 종목에 의해 또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런 또 의문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네들이 이제 만기 이후에 다음 주부터 주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전체 종합지수도 대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어제 그저께 이번 주 들어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3일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이 그동안 많이 또 빠졌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에 전인대가 일단 마무리되게 되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좀 강했잖아요. 연초까지. 예. 그래서 지금 두 달 가까이 지금 휴식을, 조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전인대 이후에 중국의 소비 관련 종목군들 그쪽으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제 그동안 또 두 달 동안 조정이 나왔던 원자력 관련 종목군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왔죠. 예.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인대 이후에 또 경기 부양책을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강화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뭐 조선 철강 건설 기자재, 그리고 뭐 기계 장비 쪽, 소위 말하면 이 경기 민감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아마 좀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전기차가 빠지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예, 조정이 나오는데 그 전기차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객예탁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죠. 예탁금은 지금 현재 계속 정체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어떤 시장이냐면, 예탁금이 이렇게 급속적으로 늘어나줘야 뭐 전기차도 움직이고 뭐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뭐 종목 내지 또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건데, 고객예탁금은 작년 연말까지 계속 줄다가 1월달 지금 3월달인데 거의 지금 정체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의 자금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정돼 있으니까 마치 이제 풍선 효과처럼
개인들이 신용을 들이대면서 강한 종목으로 막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목들은 돈이 그쪽으로 또 쏠려버리니까 예, 이유도 없이 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수급이 빠지면서. 예. 그래서 고객의 따끔 증가가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그 순환매, 소위 말하면 게릴라성, 예, 그런 그 종목 장세는 뭐 이번 달, 다음 달까지도 계속 좀 심화될 수 있다. 극심한 그 차별화 장세가 지금 심화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앞서도 제가 말드렸듯이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대세 상단 관련 종목군들이 채널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요놈들이 조정이 나오면 예, 그 자금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그 14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후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그쪽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수급 이동이 뭐가 됐든 간에 붙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여러분께 일정 물량은 좀 따라 붙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거래소는 제가 이제 전강 후약 장세를 3월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후에 뭐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주 저점이 2,400을 약간 이탈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61선의 아래꼬리 주고 급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일단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은 어제 그저께 장악을 못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1선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뭐 미국보다는 좀 건강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우리 시장도 만약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요 61선,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 2,400 초반 정도 아마 됩니다. 전후. 요 라인만 안 깨면 여기 어떤 이제 매수 구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지난주 저점 라인을 음봉으로 또 강하게 이 라인을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관망했다가 예, 2,400을 다시 살리는 그런 구간에서 뭐 재매수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건 지금 빛 좋은 개살구 장세예요. 소위 얘기하면. 그죠? 예, 전기차 선발 기업들의 주가를 땡기면서 예, 코스닥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 종목군들이 이번 주 지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코스닥도 21선을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도 많이 지금 증가를 했고 거래소보다도 그 다음에 신용 대주거래도 지금 상당히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잔고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과감하게 배팅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뭐 전기차를 매수 못하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종목을 보면 대충 이게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게 뭐 제약바이오 됐다든지 제약바이오 되겠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또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낙폭과대 뭐 성장성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중국 관련 뭐 소비 관련 종목들 화장품 그다음에 중국 뭐 부동산 경기 부양 수혜주 뭐 이런 쪽 아니면 또 이제 국내에 또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쪽에 수급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고요.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드리자면 다음 주 14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시장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